안녕하십니까. 센텀 종합병원 정형외과 진료부장 이훈성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마티스 내과 문동혁 과장님 모시고 오늘 유마티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센텀 종합병원 류마티스 내과 과장 문동혁입니다. 오늘의 주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자, 심장내과나 이제 호흡기내과는 일반적으로 이제 종합병원에 가면 쉽게 볼 수 있고, 지인들 가운데서도 당뇨나 혈압 등으로 진료받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유마티스 내과, 이거 좀 어렵거든요. 생소하고. 자, 유마티스 내과는 어떤 질환을 보는 과인가요? 예, 류마티스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류마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가 원이며 그 뜻은 흐르는 물질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몸을 흐르는 나쁜 물질이 관절이나 근육 등에 고여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류마티스 질환은 결국 염증성 물질이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류마티스 내과는 관절이나 근육뿐만 아니라 간이나 콩팥과 같은 내부 장기들까지 우리 몸의 여러 조직들을 침범하고 손상시키는 다양한 질환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진료과입니다. 관련 주요 질환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통풍, 전신 홍반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베체트병이나 성인형 스틸병, 류마티스 타발 근통 등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유마티스 내과에서 보는 질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유마티스 내과를 찾아가야 되나요? 예, 저희 과에서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받고 계신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부딪히거나 삐지 않았는데도 한 달 이상 양쪽 손가락들이 아프거나 붓고 아침에 주먹이 잘 안 쥐어질 때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다른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들도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손이 아니라 발가락, 무릎, 어깨 등 여러 관절들이 이유 없이 아파서 엑스레이나 피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히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 과를 찾아오시면 통증의 원인 질환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부어오를 때에는 관절에 침범한 류마티스 질환의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과 일반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흔히 일반 관절염이라고 하면 과다한 관절 사용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 즉 골관절염을 일컫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과다 사용에 의해서 관절의 손상이 서서히 누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완화되고 관절 사용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의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관절을 덜 쓰더라도 관절의 손상이 진행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이제 손가락에 발생하는 관절염 환자를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손가락이 아프다, 붓고 아프다라는 것만 가지고 유마티스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떨 때 저희가 유마티스 관절염인지, 어떨 때 일반 관절염인지 저희가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주로 이제 손가락 관절을 침범하는 개수나 그다음에 위치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이 있으면은 손과 가까운 쪽 손가락 관절이 붓게 되는 것이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손톱이랑 가까운 손가락 관절이 붓고 아픈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을 좀 더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관절 하나 혹은 두 개 정도인데 과장 말씀하셨듯이 유마티스 질환은 관절염은 전체 손가락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유마티스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손가락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관절들도 붓거나 아프게 되면은 한 번은 꼭 유마티스 질환을 의심을 해보고 진료를 좀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요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마티스 관절염 어떻게 진단하나요? 예, 신체 진찰과 혈액 검사,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포함한 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게 됩니다. 특정한 한 가지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만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확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마티스 관절염인 거는 꼭 유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만나고
진료를 본 다음에 확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간과하지 마시고 꼭 류마티스 내과 방문하셔가지고 전문의 면담 이후에 꼭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은 류마티스 내과로 와서 진단은 되는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약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처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항류마티스 약제를 복용함으로써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항류마티스 약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얼마나 심한지, 기존의 다른 질환들로 복용하고 있는 약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환자분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게 되고, 류마티스 약제를 복용하게 되면 관절 손상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고 관절 통증이 줄어들게 돼서 일상생활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류마티스 관절 약인 경우 우리가 이제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질병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을 해야 하고 필요시에는 약제 용량이나 종류를 조절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단되면 현재 다른 병으로 복용 중인 약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알맞은 항류마티스 약제를 선택해야 하고 치료 시작 후에는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약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사제로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치료 시작 후 관절 통증이 줄어들면 약제의 용량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류마티스 약제를 완전히 중단할 경우 관절 손상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약은 꾸준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류마티스의 진단이 되면 약을 꾸준하게 먹어야 되고 진행이 되는 걸 어느 정도 이제 막을 수는 있다라고 예. 말씀하셨고 약을 끊으면 확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계속 먹게 되면 부작용이나 합병증 같은 것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부작용이나 합병증들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간 수치가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위궤양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사제로 저희들이 생물학적 제재라는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백신을 접종한다거나 면역력 저하랑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환자분과 관계를 맺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맺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기억에 남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진료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기존에 다니던 어떤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듣고 항류마티스 약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었던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최근 속이 많이 쓰리고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진료를 보러 오셨었습니다. 그분은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것 같아서 환자분께 일단 한 달 정도 항류마티스 약제를 중단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도 컨디션은 오히려 더 좋아지셨습니다. 제거만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럼 그 환자분은 진단을 잘못해서 불필요한 약을 먹었고 그 불필요한 약 때문에 부작용으로 속도 쓰리고 앞 간 수치도 올라고 했던 거네요. 그래서 우리 운동역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진단한 이후에 그 약을 빼고 났더니 간 수치도 정상화되고 속도 편해졌던 그래서 좋아졌던 케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환자분들은 관절이 아픈 것이 단순히 퇴행성 관절염 때문인 줄 알고 있었는데 통증이 점차 심해져서 검사를 해봤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초기에는 일반 관절염과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저도 이제 정형외과에서 주로 보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인데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이 되고 와서 수술하려고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수술하는 것보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수술하는 게 저희처럼 수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스럽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수술 이후에 치료의 결과도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다라고 동네 병원에서 들었다고 무시하고 간과하지 마시고 치료의 경과가 좀 더딘 관절염이다라고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보시고 류마티스 내과를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를 확인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꼼꼼히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되셨습니까?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센텀 종합병원 홈페이지 의료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책임지는 센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